네, 다음은 256페이지 갈게요. 네, 256페이지 가시면 무주물이란 단어입니다. 무슨 물? 유실물. 두 가지 비교해 볼게요. 무주물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 주인 주자, 물건이니까 주인 없는 물건을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거기 무주물 선전 보시면 주인 없는 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소유 의사로 별표하시고요. 포인트가 소유 의사가 점유해야 됩니다. 즉시 소유권 뭐 한다? 취득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선점이 안 돼. 뭐 안 된다고요? 근데 갑이 갑자기 어느 날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또 옆에 집에 있던 사람이 와서 점유하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다? 나라 거, 국유가 된다. 그게요. 그러니까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만 되지 뭐가 안 된다? 부동산 안 되겠죠. 근데 특징은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갑이 자 선장입니다. 배 주인이야. 뭐라고요? 선주야. 그러면 배 모는 사람 고용하고 또 거기 사람들을 고용하지요. 그러면 그 선주가 점유자가 되고 거기 일하는 사람 전부 다 점유 무슨 자예요? 보조자야. 바다에 나가면 고기들이 주인이 없죠. 낚아 올리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근데 보조자들은 무슨 의사가 없다. 소유 의사 점유를 아예 인정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낚아하더라도 그 어부가 고용된 자라 한다면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소유 의사로 점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보조자는 무슨 의사가 없어요? 자주 점유란 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 소유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은 무슨 점유? 자주 점유란 얘기인데 보조자는 아예 뭘 인정하지 않아요. 점유를 인정하지 않지요. 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야, 지금. 그래서 무주물 선점할 때는 포인트가 무슨 점유가 요건이다. 자주 점유가 요건이다. 아시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 가시면 이제 유실물 습득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유실물. 보시면은 그 박스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죠? 범죄자가 놓고 간 물건. 그죠?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실물을 습득하게 되면 자, 그럼 습득했을 때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실물법에 의한 공고 후 몇 개월? 6개월 내에 소유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안 나타나면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 뭐 한다? 취득한다. 그런 얘기죠. 다음 그 밑에 효과. 위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면 그 물건을 반환하게 되고 대신 물건 가액의 몇 분의 몇? 100분의 5부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 뭐 한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1억을 주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분의 5면 얼마죠? 500만 원? 그럼 500만 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줘야 돼, 안 줘야 돼? 근데 줄까? 그니까 얼마 준다? 한 50만 원 주면서 고맙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를 든다면 그때 뭔 소리냐? 적어도 몇 분에 줘야 된다. 100분에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싸울 일은 없겠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넘기시고요. 자, 259페이지 가요. 자, 부합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네, 특히 256조. 몇 조요? 그 부동산의 부합. 요거 가지고 이제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소유권을 뭐 한다? 그럼 부동산 갑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을 물건의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타인의 뭐라고 했다? 권한. 그러니까 허락 맡았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고? 허락을 맡았다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 256조에서 요거 나올 때마다 제가 3종 세트라고 맨날 얘기하죠. 무슨 세트? 3종 세트가 뭐였었어요? 응? 허락 없이 나무 심는 게 뭐다? 갑 토지에 을이 나무를 심었다 이야기예요. 이 나무가 잣나무예요. 무슨 나무? 그러면 허락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그럼 갑 걸까? 을 걸까? 갑 거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 거다? 그 조문에 따라서. 자, 두 번째. 그런데 와서 또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네요. 뭐 하고 있다고요? 경작. 그러면 이 농작물은 무슨 물은? 이 농작물은 갑 걸까 을 걸까? 이건 또 을 거래요. 요거는 판례가 인정하는 거. 어디서?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하면 좋은데 아니 허락 없으면 무조건 그냥 토지 소유자 거라 이게 뭐 얼마나 좋아. 근데 조문은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뭐 여러분들 정신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판례가 요구하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그냥 와가지고 뭐 해버려? 아주 그냥 실축해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건물은 누구 걸까? 건물은 갑 거다 을 거다? 네, 그게 판례 태도예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 조문 따르는 것은 256조 따르는 것은 이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256조 조문은 첫 번째 문장은 허락이 없으면 부합한다는 얘기고 허락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256조 오른쪽 빈 여백에다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리세요. 갑 토지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한쪽은 뭐 받지 않고 허락 없이 나무를 심고 오른쪽은 뭐 맡아서 허락을 맡아서 그걸 갖다가 표현한 말이 뭐다? 거기 뭐 권원에 의해서. 그러면 이 그림 그리면 왼쪽은 수목이 누구 거고요. 허락 없으니까 이건 누구 거고 갑 거고 허락 맡으면 그래요. 허락 맡으면 그 조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토지 소유자의 갑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근데 권한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문에 딱 들어맞는 게 바로 뭐다? 나무. 됐어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을이 이 잣나무를 심어서 잣나무에서 잣이 나온다 이야기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을은 나무 심어놓고 잣나무 심어서 올라가서 잣 털어내겠죠? 이때 이 잣나무를 원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잣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과실이라고 표현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을이 잣나무 키우고 잣나무 따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무 누구 거예요? 잣도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절도죄가 된다 이야기예요. 무슨 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인 산에 가서 거기 있는 잣이라든지 사과, 밤 이런 거 막 따가면 돼 안 돼? 그거 전부 다 무슨 죄야? 절도죄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산에 갔다가 갑자기 뭐가 막 떨어져 있어. 막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한두 개 주워가는 것은 뭐라 안 하겠지만 갑자기 트렁크 가지고 뭐 갖고 와가지고 푸대찌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계속 담아놓죠. 그러고 트렁크 탁 닫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입구 딱 지날 때쯤이면 경찰이 쫓아와. 할머니가 신고했어요. 뭐 했다고? 딱 걸렸어. 그럼 경찰이 와서 뭐라 그럴까? 아니, 셰프는 그 말 그것까지는 안 하지. 어떻게 한다? 그냥 돈 주실래요? 경찰서 가실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값 치러야 안 치러야 돼? 치러야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단수야. 밑밥 깔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봤다가 일부러 주워 가긴 한 다음에 갖고 가서 끝에 가서 뭐야? 잡아놓고 시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에서 보면은 이게 걸리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남의 물건은 뭐 하지 말아라. 쳐다보지 말아라.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은행 가서 이렇게 돈 찾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돈이 막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절대 가져가면 안 돼. 그래서 견물생심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무슨 죄? 그럼 또 어른 항의할 거 아니야. 아, 내가 나무 심고 내가 가져갔는데 내가 왜 절도죄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이 뭐라고 합니까? 법률 용어 설명해야 되는 거야. 무단식재하게 되면 수목은 누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나무 키우느라고 그동안 수고한 것들 있죠. 나무꽃 파고 수고비 이런 거 달라 할 수 있잖아요.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그 별개의 문제야. 그럼 구상권 행사하게 되면 이쪽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너 그동안 절도죄하고 불법점유 손해배상 또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뭐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쌤쌤하자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그쵸? 싸울 게 없어요. 그냥 선택하라고 던지면 돼. 누가 키를 갖고 있어요? 갑이 키 갖고 있으니 그러고 싸울 게 뭐 있어. 그냥 얘가 뭐라 그러면 뭐예요? 수목 내 거고 과실도 내 거니까 형법상 절도죄 이거 먹을래? 나무값 준다고 나한테 덤벼들래? 어느 거 선택해야 돼요? 이게나?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단식재하게 되면 토지에 뭐 한다? 부합한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요 무단 경작했을 여기 무단 경작 수목 농장 누구 거다? 이건 판례. 이건 어디 거다? 이건 조문과 달리 판례에 간다는 얘기 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61페이지 261페이지 가시면 거기 2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밑에 가로 2번이 있죠. 네? 토지의 건물이 무단 축조됐다고 돼 있죠.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돼서 건물에서 퇴거, 동그라미 퇴거 청구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철거 청구해야 된다. 사실은 여기 반환 청구권에 붙이면 안 돼요. 요거는 방해 제거 얘기죠. 무슨 제거?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이제 써놓을 말이 이게 무단 신축이라는 얘기죠. 오른쪽에 뭐 썼어요? 무단 신축. 그러면 그 문장 그 위에다가 여백 있죠? 무단 신축 적었잖아요. 그럼 3종 세트를 쪼르륵 적어보란 말이야. 순서죠. 첫 번째 뭐예요?
무슨 무단 식재, 무단 경작, 무단 신축 이걸 잊어먹지 말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2월달 나왔으니까 한 4월달 또 나올 거고 6월달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세트? 그러면 건물은 누구 거예요? 건물은. 그러면 건물에서 꺼져! 할 수 있어 없어요? 아니 건물은 누구 거예요 지금? 그 건물에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건물에서 꺼져!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꺼져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토지에서는 꺼져 할 수 있어 없어? 이 토지에서는 꺼져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토지에서 나가라 할 수 있죠. 건물 치워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무단 신축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건물 치워라 할 수는 있죠. 그게 뭐다? 철거. 뭐는 가능하다?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건물에서 꺼져. 그럼 여러분들 판례에다가 건물에서 꺼져 할 수 있다 그러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려고 퇴거. 뭐라고요? 퇴거는 물러날 퇴자고 거는 뭐야? 거주하는 곳에서. 뭐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글자를 보란 말이에요. 무단 신축 소유자한테 뭐는 가능해도 철거는 되지만 뭐가 안 된다? 퇴거. 그 글자의 의식이 퇴거. 건물에서 나가 할 수는 없죠. 건물은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대신 이 사람은 을한테 토지 내놔 할 수는 있어 없어? 아니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건 토지에서 제거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또 반은 병한테 임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고요?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임차인한테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 돼, 안 돼? 아니 임차인은 빌려 쓰는 사람이지 뭐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임차인한테 건물을 때려부셔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는 뭐가 안 된다?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자, 여러분들 찍기 실력에 잘 찍어야 돼. 자, 여기다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잘 봐. 느낌상 찍는 거라고 그랬잖아. 있을까 없을까? 아니 여기 얘가 되고 요거 안 됐지. 그럼 느낌상 이게 안 되면 그렇지. 그 찍는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다 알면 뭔 걱정이야. 다 알면 무슨 걱정이야. 문제는 모르는 문제가 더 많죠. 아니 그렇게 1년 또 몇 년 공부해도 아는 것보다 뭐가 많아? 문제 풀게 되면 확실히 모르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잘 찍을 것인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난리를 쳐. 그래서 시험 보면서도 서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한 2번 같아, 3번 같아, 5번 같아, 6번, 아니, 2번 같아 막 찍어. 시험 보면서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아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막상 시험 보고 나오면 자기 찍은 게 점수가 잘 나와. 왜? 그동안 그렇게 선생님한테 연습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몰라도 그동안 연습한 과정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마라. 실망할 필요가 없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나오면 뭐 한다? 마음도 편하고 훨씬 공부가 편해져. 뭐 해야 된다고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면 부담스러워서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 내가 3시간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를 3시간 정해놨는데 중간에 혹시 뭐가 일이 터지면 공부 못하면 열받잖아. 그럼 화가 나잖아. 그럼 아예 안 해버려.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 하나만, 오늘 예를 들어서 수업했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럼 뭐요? 점유 치독시라도 하나 기억하자. 네, 후회하면 돼, 안 돼? 후회 없다, 후회 없다. 뭐 하나 더 기억해놓고 뭐야? 오늘 공부 잘했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 없어?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선택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쓰면 뭐가 됐을 텐데, 지금. 왜 그땐 몰랐을까? 그땐 뭐 그냥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앞으로는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왜? 틈새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중개사 합격한 다음에 내가 뭔가 틈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그 자기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거야. 막연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그냥 우연하게 그 사람 따라갔다가 대박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 따라갔다가 쪽박 사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내가 날 방어하려면 내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공부하는 거에서. 그래서 여기 뭐가 안 되면? 반대. 반대. 그래서 무단신축 나오면 철거 퇴거예요. 철거부터 연습하세요. 철거는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토지에 왜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지만 뭘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내쫓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건물 들어가가지고 그 건물 들어가 그 사람을 내쫓으면 무단 침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침입? 아니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인데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러 끌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단 침입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세를 안 준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막 들어가서 물건 꺼내놓으면 돼, 안 돼? 그러다 나중에 형법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또 임차인이 와서 뭐랍니까? 형사상 처벌받을래요? 나 6개월 동안 무료로 줄래요? 또 이렇게 역전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법의 세계 들어가면 뭐 한다?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물 이렇게 뿌려도 이것도 걸려 안 걸려? 열받으니까 물 확 뿌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형사상 문제돼 안 돼요? 돼요. 침 뱉어도 돼 안 돼? 아니, 싸우면 싸우죠. 아주 침 뱉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요즘 침 뱉으면 큰일 나. 왜? 요즘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때에 지금. 기억하세요. 뭐가 되면? 무단 신축 나무 기억해. 철거가 되면 뭐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퇴거됩니다. 그래서 260페이지 판례에다가 별표하시고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단식재만 그림, 갑, 주인이고 경작과 무단신축은 전부 다 주인이 위에 거죠. 그림이. 시험 볼 때 옛날에 이렇게 하고 하나가 뭐가 있었다? 이렇게 됐었죠? 응? 읽어볼까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를 통해서 타인 소유 토지를 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 철거, 대지 부분 인도 있죠. 건물 철거는 방해 제거입니다. 토지 인도는 점유 내라니까 반환이죠. 네?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무단 신축자에 대하여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단 신축자한테 뭐는 돼도 철거는 돼도 퇴거는 안 되겠죠. 다만 건물 소유자가 아닌 건물 사용자, 임차인이라고 돼 있죠? 얘한테 뭐는 안 돼요? 얘한테 철거 요구할 수는 없죠. 그럼 뭐는 요구할 수 있다? 퇴거. 퇴거할 수 있죠. 그게 포인트야. 대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철거를 뭐 할 수는 없다.
그 문장 읽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딱 정리하면 되겠네. 무단 신축 나왔을 때 뭐가 철거부터 시작해. 철거는 되지만 뭐가 안 된다. 근데 옆에 사는 임차인한테는 철거는 안 돼도 뭐는 된다. 왜? 철거하려면 거기 거주하면 안 되잖아요. 나가라 그런 얘기. 됐어요? 그럼 3종 세트 기억할. 첫 번째가 뭐다? 무단식재. 그래서 역삼각형. 주인. 무단경작은 정삼각형. 원위치죠. 그리고 무단 신축할 때는 철거는 돼도 뭐가 안 되고. 임차인이면 철거가 안 되지만 뭐가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 무슨 세트? 3종 세트.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제6절 가셔서 공동소유가 나와요. 무슨 소유? 자, 이 공동소유는 자, 이제 일필지를 사는 경우에요. 뭘 산다? 자, 토지를 사는데 돈이 이거 투자하면 돈이 된다고 해서 사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일필지. 누가 돈 된다고 해서 일필지 삽니다. 그래서 갑도 5천, 을도 5천. 그러면 등기부는 하나죠. 그러면 한 사람만 이름으로 등기하게 되면 저쪽이 불리하니까 등기부에다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네? 공동으로 갖다 기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다가 갑이 뭐였다? 2분의 1 지분 50% 갖고 있고 누가? 을도 2분의 1 갖고 있다고 표시하겠죠. 그러면 일필지가 있고 이게 지분으로 표시했다 이야기예요. 소유권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그걸 지분으로 표시한 거야. 퍼센트로. 그럼 이때 이 일필지를 뭐라 한다? 이건 무슨 목적이 없는 거다? 사업 목적은 없는 거다. 아셨어요? 또는 일필지가 있는데 갑, 을이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뭐 받는 경우? 상속재산도 뭐예요? 공유관계죠. 또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은 같이 살 때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혼할 때 그냥 가지 않죠. 네? 내 목 달라고 요구하죠. 그게 뭘까? 재산 분할 청구. 이것도 뭐에 가는 거예요? 공유. 뭐라고요? 사업 목적 없는 이 공동소유 형태를 우리가 법률용어로 뭐라 한다? 공유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 일필지가 있는데 사업하려고 뭐 하려고? 사업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죠. 갑, 을, 병이 세 사람이 이 일필지를 사서 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각자 사람들 취미가 다양화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뭐 베란다라든지 집에 뭐요? 식물 같은 거, 작은 식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으니까 손쉽게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필지 사서 그 대신 주식회사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동업 형태로. 무슨 형태로? 동업 한번 해보자. 그럼 각자 투자를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3분의 1, 을도 3분의 1, 병도 3분의 1. 각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지분관계로 들어갑니다. 지분관계로. 자, 이런 사업 목적 있는 경우는 합유라고 해요. 뭐라 한다? 그래서 3년 동안 해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법인화 시켜가지고 전국적 체인망 내자.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일필지를 교회가 사는 겁니다. 누가 산다고? 교회. 그러면 이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설립 등기 안 된 사람 모임 단체. 무슨 단체? 무슨 등기?
설립 등기가 안 된 사람 모임 단체. 그래서 자, 설립 등기가 안 되면 법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뭐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니까 이걸 다 표현한 말이 있겠어요. 뭐다? 법인 사단. 문중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요? 문중 땅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필지를 샀을 때, 자, 교회에서 일필지를 샀을 때 이 교회 구성원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일필지 여기 사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 교회 건물 이렇게 지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구성원들이 있으면 이 구성원들은 사원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기도할 때 제가 이 교회에다가 재산을 이만큼 헌납했으니까 내 지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빨이 먹힐까 안 먹힐까? 지분이 없어요. 이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의 재산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뭐는 없다? 그걸 총유라고 해요. 뭐라 한다? 이때 교회를 명칭이 뭐라고 표현한다?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 구성원을 뭐라고 표현한다? 사원. 사원을 갖다가 교회가 뭐 신자라 표현하자고 신도라 하고요. 또 뭐 형제, 자매 이렇게 막 표현하죠. 근데 법률용어는 뭐다? 사원이라 하는 거예요. 공동소유인데 공유가 아니고 합의도 아니고 뭐다? 총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것은 이거보다는 주로 내는 게 이게 주로 내는 거예요. 현재 무슨 공유 가지고 뭐 가지고? 포인트가 이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사업 목적 있다 없다 가지고 연습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사업 목적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때 이 일필지를 공유물이라고 하지요. 무슨 물? 공유니까. 그러면 이 일필지는 뭐가 될까? 네? 합유물이 되겠죠. 공유물 무슨 물? 그러면 여기는 사업 목적 없으니까 자신의 지분을 뭐 할 때? 처분할 때. 연습해 볼게요. 자, 전원 동의를 맡아야 될까? 예? 아니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까? 선택하세요. 사업 목적 없으니까 뭐 맡을 필요가 없다? 전원 동의 맡을 이유가 없고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가불병 각자 지분 있는 건 맞지만 지분을 처분할 때 예? 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걸까? 전원 동의를 맡아야 되는 걸까? 반대 아닐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은 요거 하나 가서 죽어라고 외우고 까먹고 요거 가서 외우고 까먹고 같이 놓으면 그냥 한쪽이 이면 아니 반대로 치면은 답이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하고 뭐가 가장 반대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내 지분만큼 쪼개달라. 내 뭐만큼? 아니, 내 뭐만큼? 지분만큼 쪼개달라.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전원, 동의, 자유. 선택. 똑같아. 뭐라고요? 쪼개달라도 뭐 하는 거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공유물 뭐다? 공유하고 물건을 분할을 청구는 전원 동의다 자유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청구 들어가면 첫 번째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어디로 가면 돼요? 법원 가는 건 그 다음 문제 아니니까. 자, 합의는 여기 무슨 목적이 있다? 자, 병행하다가 힘드니까 내 집만큼 쪼개달라. 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아니 지금 사업 목적을 가지고 3년 동안 하자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내 집만큼 쪼개달라. 나가 또 튕겨나오면 될까 안 될까? 이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야기예요. 전원 뭐가 없는 한.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반대. 자, 또 해봅시다. 자, 을이 사망했습니다. 자, 공유 지분은 상속될까 안 될까?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상속이 될까 안 될까? 상속 됩니다. 자, 여기 을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 을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 을, 완, 을, 투, 을, 쓰리가 있을 때 이 합유 지분이 만약에 상속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만약에 합유 지분이 상속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갑, 병. 알고 있는 차지죠? 얘네들 알아요? 몰라요? 갑병 와서 갑자기 기어들어 사업한다 그러면 얘네들 누구야 도대체? 서먹서먹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슨 지분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지분은?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 상속될 리가 없다 이야기예요. 무슨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단 을완, 을투, 을쓰리는 지분 계산 청구는 할 수 있겠죠. 아니 돈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끼어들 수 없지만 지분 계산 청구해서 돈으로 환산해 달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쪽은 목적 없으니까 뭐예요? 자유롭게 지분, 처분, 지분만큼 쪼개달라 할 수도 있고 사망하더라도 지분이 상속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여기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지분, 처분하면 요구하면 안 되겠지. 또 쪼개달라 해서 된다 안 된다? 또 합유 지분 뭐 되지 않아요? 이건 판례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단 지분 계산 청구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 소유 세 가지가 나왔을 때 소유권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소유권은 몇 개인데? 등기부상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세 가지가 일단 뭐가 있다? 공유, 총유.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젊어서 뭐 한다고요? 네, 한때 젊어서, 그죠? 네, 젊어서 한때 자유롭게 살다가, 뭐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조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어디요? 조폭 단체에 들어갔다 이야기요. 그럼 지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았어. 그럼 조직원 생활하다가 여러분들 그만두려고 그러면은 그냥 해야 돼? 아니면 손가락 잘라야 돼? 마음대로 못 나가. 그리고 지분 처분도 눈치 봐야 되는데 내 집만큼 쪼개달라 하게 되면 쪼개물 당하죠.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은 교회 가서 뭐다? 마지막 삶을 끝냈다. 자유롭게 살다가 뭐 하다가 조직에 몸 담았다가 어디 가서 삶을 끝냈다. 그럼 자유롭게 사는 게 뭐예요? 공유. 사업 목적 같은 게 뭐다? 합유. 교회 재산은 뭐다? 여기 가시면 돼. 그렇고
틀을 잡아놓고 이제 시험은 주로 여기서 나온다. 어디서? 여기 공유에서 나온다 이야기 하셨어요? 그럼 이제 공유 들어가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가면 265페이지. 거기 조문이 있을 거예요. 265조. 몇 조요? 그거 하나 딱 체킹하고 거기다가 목 쓴 건다. 조문 265조입니다. 자, 공유물 뭐가 있다? 관리, 보전. 그럼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처분할 때는 지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처분 변경은 뭐 해야 된다?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관리란 말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공유하고 물건을 관리할 때는 자, 지분 과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있다고요? 지분 뭐라고요? 과반수. 자, 쪽수, 사람 수, 가반수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니다? 쪽수, 사람 수, 가반수가 아니고 뭐다? 지분 과반. 쪽수가 아무리 많아도 뭐가 낮으면 지분 낮아봐야 의미가 없다 이야기죠. 관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면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전은 전원 동의입니까? 각자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연습하세요. 처분, 공유 물건을 처분 변경은 뭐다? 그건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근데 보존은 현상 유지니까 각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분 관계없이. 근데 관리 행위는 어떻게 된다? 관리는 전원 동의하면 이거 너무 무덤하니까 뭐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면 과반수 반대말은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측 빈 여백에다가 과반수 반대 화살표 소수. 과반수 반대말은 뭐다? 소수.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와 뭐가 있다? 소수 지분권자가 있다. 자, 일필지가 있을 때 두 가지 경우에서 과반수하고 소수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갑이 5분의 3을 갖고 있고 을이 5분의 2가 있다. 그러면 이 갑은 뭐라고 표현한다? 이건 뭐 한다? 지분 뭐예요? 과반수 지분권자. 을은 뭐라 한다? 소수 지분권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필지가 있을 때 특정 부분 사용입니다. 무슨 부분? 자, 특정 부분을 사용 관련돼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데 무슨권자는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쪽 뭐가 있어도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결정할 때 과반수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누구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놓고 그 근거가 뭐냐? 관리 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행위요? 과반수는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고요? 관리 행위를 조문에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 협의가 없어도 아니 나머지 사람 동의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을은 좀 화가 날 수도 있죠. 나도 뭐가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럼 이때는 어떻게 을을 보호하느냐. 부당이득.
무슨 이득? 우리 갑한테 내 뭐만큼 지분만큼 뭐예요? 부당 이득을 요구하면 된다. 그런 얘기야. 무슨 이득? 부당 이득을 다 네가 치면 안 되니까 내 뭐만큼 지분만큼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공유 들어가면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달라는 얘기예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소수는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소수가 과반수한테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정상이잖아. 그리고 방해 제거도 안 되겠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소수가 특정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갑이 뭐예요? 토지 반환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아니 소수는 할 수가 없는데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토지를 뭐야? 내놔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과반수가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관리행위로 뭐하다? 적법하다. 그러면 이게 인정되면 의뢰할 수 있는 건 얘한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토지 반환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뭐다? 지분만큼 사용료 내라고 요구하면 되잖아요. 됐어요? 자, 1단계. 이게 1차적으로 이게 1단계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뭐냐? 이 갑이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혹시 임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대차 한다? 임대차 하게 되면 병은 갑한테 보증금도 걸고 뭐도 걸고 또 여기 플러스 뭐까지 걸어요? 차임까지 걸죠. 요즘 아파트 순수한 보증금만 받아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받아요? 요즘 다 그렇게 받잖아요. 요즘 월세가 비싸요, 싸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에 거의 대부분만 갖다 막 급여로 나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차임을 만약에 월 500씩 준다고 한다면 이 임대차는 관리 행위로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응? 이걸 특정 부분은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지금. 이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빌려주는 것도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야. 특정 부분은 뭐 할 수 있으니까 과반수는 임대하는 것도 적법한 관리 행위이다가 맞겠죠. 근데 지금 소수가 병한테 와서 시비한단 말이야. 자기 뭐가 없었다고. 허락 없었다고 시비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의리, 병한테 자, 첫 번째 1. 내 허락이 없으니까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계속 있다 없다야. 네? 연습하세요. 빨리. 있다 없다? 왜요? 아니 이 사람 점유가 뭐야? 정상 아니야 지금? 불법 점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제 두 번째 걸 답을 잘 하셔야 돼. 내 지분만큼 뭐만큼? 곱하기 차임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를 선택하세요.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도대체 뭐야? 아직도 생각 중이지. 아니 그런 분들은 시험장을 답을 못 골라. 1번 할까 3번 할까 1번 이런 시간 다 가버려. 있다 없다? 아, 틀려도 괜찮아. 있다 없다?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해 사실.
할래 태도 묻는 거예요. 이거는 역시 없다가 돼요. 그러니까 병의 상대방은 누구이지? 누가 아니다? 을이 아니야. 그러니까 병은 을이 와서 뭐라고 떠들면 뭐라고 그래요? 예? 셔터 마우스. 뭐 마우스? 아 시끄러워. 나한테 오지 말고 누구한테 가세요? 그랬을 때 소수는 특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자로부터 임대받은 점유자한테 네, 영어로 no touch. 뭐라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접근 금지. 무슨 금지? 됐어요? 아니 지금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로부터 받은 거니까 너는 이 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너는 나한테 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야. 또 왜 그러십니까? 뭐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알고 있으니까 뭐야? 나한테 오지 마시고 누구한테 가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을은 누구한테 가서? 할 수 없지. 부당이득. 뭐예요? 자신의 뭐만큼 요구하면 되잖아요. 자, 이때 보증금을 부당이득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차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보증금은 부당이득이 아니죠. 아, 이 돈은 이 사람 다 돌려줄 거지. 지가 먹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는 터치하면 안 되고 뭐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기출문제 나왔던 거 아셨어요? 그래서 밑에 2번의 니은, 맨 밑에 2번의 니은 있죠?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다면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 공유자에게 공유물 반환이나 또는 뭐요? 방해 배제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얘기한 거죠, 이거. 응? 특정 부분을 뭐 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가서 반환, 방해 제거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부당이득 지분만큼 달라 하면 되겠죠. 디귿 다음 페이지 니은 경우에 과반수 지분 공유자는 소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하는 임료 상당보다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거? 그쵸? 요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를 꼭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건 뭐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추가시킨 거예요. 뭐 한 거? 요게 돼 있고 요 밑에다 제가 추가를 하나 시킨 거란 말이에요. 과반수 연결된 점유자. 소수가 있으면 소수는 점유자한테 노타치. 무슨 금지? 요걸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떠나면 갑을 이렇게 지분을 갖고 등기가 돼 있었는데 예, 제3자가 누가요? 병에 아무 원인 없이 지 이름 앞으로 등기를 쳤다 이야기. 뭐 했다고? 제3자가 몽땅 지분을 지가 다 가져갔다는 얘기죠. 원인 없이.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공유자 갑께서 누구께서? 공유자 갑이 몽땅 지 이름 앞으로 만약에 등기 쳤다 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자, 이때 이런 경우는 갑
갑과 을이 열받겠죠. 그죠? 이때는 과반수든 소수든, 네? 이때는 전부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야기. 뭐 할 수 있다고요? 이때는 갑을은 서로 협력관계 아니에요. 협력관계. 서로 협력해가지고 갑이든 을이든 소수 과반수 관계없이 가서 전부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걸 보존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행위요? 보존행위로 각자 지분 적든 많든 뭐 할 수 있다? 전부 말소 요구할 수 있어. 근데 공유자 갑이 모든 등기했을 때 갑과 을은 적이 돼야 되죠. 여기 뭐예요? 여기는 적이 아니고 뭐요? 동지지, 동지. 여긴 동지 관계로서 각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동지가 아니지. 지 혼자 다 헤쳐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을이 전부 말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건 틀려요. 아셨어요? 왜요? 올 등기하더라도 자신의 지분만큼은 뭐 한 거예요? 지분만큼은 이 등기가 뭐 한 거예요? 유한 거니까 일단은 전부 말소 요구하면 안 되지. 요거 뺀 나머지 말소를 해야 되겠지. 나머지 말소 들어가야 되겠지? 이해했어요? 네. 기억해 주세요. 보존행위일 때 제3자가 몽땅 다 가서 뭐 하고 있으면 등기를 쳤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부 뭐 할 수 있다? 말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67페이지 가보세요. 267페이지 맨 꼭대기에 3번 있죠. 공유물 전부에 관해서 일부 공유자가 단독 명의로 등기했죠. 그죠? 거기 일부 공유자가 단독 명의로 등기했을 때 전부 말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그 사람 지분 뺀 나머지 말소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기억하면 좋은 게 뭐예요? 제3자가 단독 등기했을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공유자끼리는 서로 무슨 관계가 돼서 적이 아니고 뭐예요? 동지관계니까 지분 따질 필요가 없고 각자 전부 말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명의 등기하게 되면 전부 말소는 안 된다는 얘기겠지. 됐어요? 이게 이제 보존 행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보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공유관계에서는 뒤에 건 기억 안 해도 좋으니까 과반수하고 뭐하고? 소수. 과반수는 특정 부분을 뭐 할 수 있다? 소수는 사용할 수가, 그러니까 소수가 사용하게 되면 과반수가 반환도 요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과반수가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특정 부분을 임대하더라도 적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는 누구한테 와서? 점유자한테 와서 뭐라고? 노타치. 반환도 요구할 수 있고 차임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소수는 누구한테 가서? 과반수한테 가서 차임을 부당 이등 달라 하면 되겠죠. 다 달라고 해요? 지분만큼이요. 요것만 기억하면 공유 잘 안 틀릴 거예요. 그거 한 다음에 다시 또 밑에다 붙이고 또 이렇게 붙여가라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공동 소유 끝낼게요. 자, 체킹해 볼까요? 271페이지 가세요. 자, 4번 조합원의 사망 표시해 두세요. 합유 지분은 상속된다, 상속되지 않는다. 아까 제 공유 지분은 사업 목적 없으니까 뭐가 되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되죠. 모르는 사람하고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단 지분 계산은 청구할 수 있어요.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지만 271페이지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 상속은 안 되고 지분 계산 청구합니다. 네, 공동 소유는 요 정도에서 끝낼게요. 잠시 쉬었다가 용익물권 가겠습니다.